컴퓨터 산업의 태동. 한국의 컴퓨터 역사는 1967년에 경제기획원 통계국이 IBM 1401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국산 컴퓨터로는 1973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의 전자계산실이 개발한 세종 1호가 꼽힙니다. 이에 앞서 1961년에 연세대의 한만춘 교수가 연세 101 아날로그 전자계산기를, 1964년에 한양대 이만영 교수가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호기를 개발했지만 그것은 연구용이나 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상업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7년 이후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 은행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71년에는 36대, 1976년에는 122대의 컴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컴퓨터 산업의 포문을 연 기업은 1975년에 설립된 동양전산기술, 현재 오리콤이었습니다. 동양전산기술은 미국 DEC의 PDP-11을 모델로 삼아 1976년에 오리콤 540이라는 소형 컴퓨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생산한 중앙연산장치, 보조기억장치, 브라운관 터미널 등의 부품을 구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했던 것입니다. 동양전산기술은 1979년까지 58대의 컴퓨터를 국내에 공급했는데 그것은 1967년에 진출한 한국 IBM이 1979년까지 공급한 75대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동양전산기술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국내의 대기업들도 컴퓨터 산업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성전기는 NEC와의 합작을 바탕으로 소형 컴퓨터의 조립 생산을 검토했고, 대한전선은 후지스의 팝콤 시리즈 생산을 추진했으며, 금성통신과 동양정밀은 한국 시스템 산업을 설립하여 외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모색했습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흐름은 외국 기업의 대리점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1976년에는 삼성전자가 휴레패커드, HP와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필두로 금호실업, 오리콤, 동양정밀, 한국화약, 동양나이론 등이 가세했고, 1979년에는 금성사가 한이웰의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면서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컴퓨터 사업을 꾸준하게 이끌어온 기업은 삼성전자와 금성사뿐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도산 혹은 합병의 길을 밟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기업들은 외국 업체의 대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컴퓨터의 판매, 유지, 보수를 직접 수행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컴퓨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기업들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가전제품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터미널이나 모니터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컴퓨터 본체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PC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개척했습니다. 청계천 세운상가에 자리 잡은 컴퓨터 전문 중소기업들이 1981년에 애플2를 복제하여 국내 최초로 PC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중 삼보 컴퓨터는 1981년 3월에 한국 최초의 PC인 SE8001을 개발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한국전자전에서 첫 선을 보인 후 198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성공을 목격한 이후에는 대기업들도 PC 분야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성사는 1982년, 삼성전자와 대우통신은 1983년에 PC 제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PC 제조는 외국 기종을 그대로 복제하여 보드, 주기판을 제작하고 부품을 데려다가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조립 기술도 충분치 않아 불량률이 매우 높았는데, 예를 들어 번인 테스트에서 합격률은 50%를 밑돌았을 정도였습니다. 주변기기 분야의 진출은 더욱 확대되어 터미널과 모니터 위에도 FDD와 프린터가 SKD, 세마이 낙다운 방식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컴퓨터 산업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기술 획득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합작업체들은 제조기술의 이전을 꺼렸으며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업체들은 주로 역행 엔지니어링을 통해 PC 제조에 관한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이미 개발된 외국 업체의 PC를 분해하여 이를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PC를 제조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PC는 8비트 기종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단층 인쇄로 기판을 이용해 컴퓨터 회로를 어렵지 않게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급성장. 한국 기업들이 PC에 대한 라이선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1984년 이후였습니다. 1984년에 들어서는 국내의 PC도 16비트 기종으로 전환되었는데 16비트 기종부터는 5층 인쇄 회로 기판이 이용되어 보드의 복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의 수출도 이루어졌습니다. OEM은 시장 확보의 수단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기술 학습을 위한 주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OEM 업체들은 발주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서를 통해 기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 정부는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82년에는 소형 컴퓨터, PC, 주변기기 등이 국산화 개발 추진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PC의 경우에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일괄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선포한 후 교육용 컴퓨터 보급 정책과 국가기관 전산망 구축 계획을 잇따라 추진하여 국내 컴퓨터 시장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기금을 활용하여 컴퓨터 업계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컴퓨터 국산화 및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85년에는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이 결성되어 컴퓨터 업체들의 공동 연구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세계 컴퓨터 산업은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1981년에 IBM이 PC를 개발하면서 사양을 공개한 후 1985년에는 피닉스 테크놀로지가 자사의 비오스를 PC 제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IBM PC의 호환업체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위 PC의 범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PC가 특정한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공급하던 기계에서 일반 사람들을 위해 시장에 내다놓고 파는 물건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산업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고 비용을 좌우하는 조립 및 생산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컴퓨터 업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외국의 호환업체들과 OEM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유치 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의 컴퓨터 산업은 1980년경부터 고도 성장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생산액은 1986년 8억 8,100만 달러에서 1989년 32억 2,400만 달러로 증가하여 3년 동안 연평균 8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컴퓨터 산업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커졌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금성사, 대우통신, 대우전자, 삼성전자, 현대전자, 삼보컴퓨터는 6강 체제를 형성했으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PC의 조립으로 특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한국의 컴퓨터 업계는 대량 생산의 경우가 자동화 설비의 도입을 바탕으로 PC 조립에 관한 기술 능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드의 설계 능력도 축적되어 갔는데 이미 PC의 사양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 부품에 맞춰 약간의 개선만 하면 보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컴퓨터 업계가 PC를 제조하는 방식은 OEM에서 자체 설계 생산 방식, ODM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발주업체의 상표를 붙이는 것은 동일했지만 생산에 이어 디자인도 국내 업체가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업체들은 외국 기업들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부품 개발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외국계 기업들은 품질이 좋은 부품들을 한국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다가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덤핑 공세를 펼쳐 국산 제품에 맞서곤 했습니다. 컴퓨터 산업의 침체. 199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컴퓨터 산업은 침체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생산액은 1983년에서 88년에 연평균 63.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1990년부터 93년에는 10.1%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컴퓨터 수출액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증가율이 91.6%에서 12.5%로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했습니다. PC로 국한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PC의 수출액은 1989년에 9억 7,1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1990년 6억 3,200만 달러, 1991년 7억 1,500만 달러를 거쳐 1992년부터 1998년까지는 2 내지 3억 달러 내외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컴퓨터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조립 기술과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대량 생산 방식의 우위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칩셋의 개발로 PC를 조립하는 공정이 크게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단한 장비를 통해 소규모로 조립 생산하는 것과 자동화된 대규모 설비에서 조립 생산하는 것은 비용의 측면에서 그다지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PC의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되어 특정한 품목의 대량 생산보다는 새로운 제품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규모 컴퓨터 업체들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세계 PC 시장이 286급에서 386급으로 급속히 전환된 것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286급 PC의 생산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대만의 컴퓨터 업체들은 새로운 제품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출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텔이 386 칩을 선보였을 때 대만 업체들은 6개월 만에 보드를 상품화했으며 펜티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1993년에 타이베이 컴퓨터연합회 사무차장은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빠르게 값싼 PC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신제품이 발표되는 날 대만에서는 그 제품의 설계도가 들어온다. 그 후 한 달이면 원래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값싼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컴퓨터 업체들은 수출선에 따라 각기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방식을 답습했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전문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부품의 표준화와 부품의 공동 구입 등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한국의 업체에 OEM 발주를 했던 IBM과 컴팩 등은 1990년경부터 대만의 업체로 수주선을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2년을 기준으로 미국 컴퓨터 시장의 점유율은 대만이 32%인데 반해 한국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업계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는 지배구조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특성인 위계적 조직과 수직적 의사결정이 1980년대에는 컴퓨터의 대량 생산과 수출의 기초로 작용했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컴퓨터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내수 위주로의 재편. 1990년대를 통해 한국의 컴퓨터 산업은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컴퓨터 시장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재편되었는데 국내 PC 판매 대수는 1992년과 1993년에 70 내지 80만 대였던 것이 1994년에 100만 대를 돌파한 후 1995년에는 150만 대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 활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등 유통시장이 잇따라 개방됨으로써 한국 IBM을 비롯한 외국계 제조업체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컴퓨터 업계들이 내수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 집중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중견 컴퓨터 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용산전자상가의 조립업체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6강 체제가 무너지고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의 2개사가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PC 본체의 침체 속에서 주변기기 분야에 대한 진출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의 국내 조립 생산, 도트 프린트 헤드의 국산화, 레이저 프린트 엔진의 국산화, CD롬 드라이브의 국산화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국산화는 아니었고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제품이나 중대형 컴퓨터와 같은 상위 기종에 대한 진출도 모색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제품으로는 금성사의 심포니, 대우통신의 윈프로, 삼보컴퓨터의 똑딱큐, 삼성전자의 매직 스테이션 등이 출시되었습니다. 중대형 컴퓨터는 정부가 주도한 국가기관 전상망 사업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는 외국산 기종인 톨러런트, 국산 기종인 타이컴과 같은 중형 컴퓨터가 개발되었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2단계 사업에서는 고속 중형 컴퓨터가 개발되는 가운데 슈퍼컴퓨터의 개발도 추진되었습니다. 한국 컴퓨터 산업의 기술 수준은 1994년에 선진국 대비 38.9%에 불과했지만 1999년에는 68.1%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4년의 경우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기술은 3%,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 기술은 20%, 칩셋 설계 기술은 10%, 칩셋 생산 기술은 30%, 비오스 기술은 10%, 마더보드 설계 기술은 50%, 마더보드 생산 기술은 80% 정도인데 이에 반해 대만은 각각 5%, 20%, 60%, 30%, 50%, 95%, 100% 정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의 컴퓨터 산업이 원천 기술이나 설계 기술보다는 생산 기술의 개발에 주력해 왔고 1990년대를 통해 기술 추세나 경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오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산업의 난관은 2000년대에 들어와 극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컴퓨터 사용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데스크톱 대신에 노트북을 공략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1995년에 센스 시리즈의 첫 모델을 개발한 후 2002년에는 서버 노트북에 해당하는 센스 Q를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3년에는 인텔이 무선 랜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센트리노 플랫폼을 발표했는데 이듬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무선 인터넷 접속 기능이 내장된 센트리노 노트북인 센스 X10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노트북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갔습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에 노트북 수출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세계 노트북 시장에서 2007년 세계 11위, 2008년 세계 10위, 2009년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